2시 37분. 서울 마포구 작은 원룸. 형광등도 끄지 못한 채 27살 민주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이력서 파일 하나. 커서만 깜빡깜빡. 커피는 식은 지 오래. 빈 라면 그릇에서 나는 참기름 냄새. 창밖으로 빗소리가 타박타박 들립니다. 면접 결과 문자가 왔습니다. 귀하의 지원에 감사드리나 이번에는 함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12번째 탈락. 민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노력해봤는데 안 됐잖아. 운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잠깐. 이건 민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당신에게 치는 사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아주 정교하게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다고 속이고, 안 될 거라고 속이고, 손해볼까봐 기회를 막고, 사람들이 다 본다고 겁을 줍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심리학이 밝혀낸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평생 쳐온 7가지 사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왜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풀렸는지 그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일들을 심리학의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두세요. 다음 이야기도 꼭 당신 곁에 닿길 바랍니다. 민주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내내 밤샘도 마다 않고 공부했고 취업 준비 2년째 이력서만 60장 넘게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노력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왜 결과가 안 나올까? 3년 전 그는 처음으로 면접을 망쳤을 때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한 문장이 그 이후 모든 면접을 바꿔놓았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뇌는 이미 실패를 예약해두고 있었거든요. 민주는 몰랐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민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이 사기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이 답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기 통제의 환상. 우리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제의 환상, Illusion of Control이라 부릅니다. 1975년 앨런 랭어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가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복권을 살 때 직접 번호를 고른 사람과 자동으로 받은 사람, 당첨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고른 사람이 훨씬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저 당첨될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로 번호를 찍었을 뿐인데 뇌는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일상에서입니다. 자녀 학원비 월 200만 원, 매일 밤 숙제 봐주기, 주말 입시 설명회, 이만큼 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는 학원 2개로 명문대를 가고 내 아이는 5개를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그 충격이 무너뜨리는 건 노력이 결과를 보장한다는 믿음 자체입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이 착각은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인간을 행동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 본능은 오히려 우리를 묶어둡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에너지를 쏟다가 정작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입니다. 내 행동, 그리고 내 반응. 결과도, 타인의 마음도, 운도 우리 손에 없습니다. 2번째 사기, 자기 충족적 예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민준이 3년 전 내린 그 결론이 사실은 그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1968년 로버트 로젠탈 하버드대 교수와 레노어 제이콥스는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피그밀리언 인 더 클래스룸에 발표됐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무작위로 고른 학생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곧 크게 성장할 겁니다. 특별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기대만 달라졌을 뿐. 그런데 그 학생들의 성적이 진짜로 올랐습니다.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남의 기대가 나를 만든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내 기대가 나를 만듭니다. 민주는 면접장 들어가기 전부터 30분 동안 나 떨어질 것 같아를 되뇌었습니다. 그러면 뇌는 실패하는 루트만 안내합니다. 눈을 못 마주치게 되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방어적으로 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떨어지면 민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봐, 내가 틀렸어. 그런데 그 예언을 이뤄낸 건 운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었습니다. 처방은 단 한 줄입니다. 안 될 거야를 아직 안 됐을 뿐이야로 바꾸세요. 목적지만 바꾸면 뇌가 알아서 새 길을 찾아줍니다. 세 번째 사기 손해 회귀. 민주는 작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디자인 스튜디오 창업 제안. 초봉은 지금보다 낮았지만 5년만 버티면 훨씬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연봉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1979년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이코노메트리카의 전망 이론 프로스펙트 티오리를 발표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입니다.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잊는 고통이 2.5배 더 크게 느껴진다. 우리 뇌는 태어날 때부터 손해에 겁먹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잃으면 죽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본능이 현대인의 인생을 묶어둡니다. 주식이 30% 빠져도 못 팔고, 안 맞는 연애를 못 끊고, 맞지 않는 직장을 10년 더 다니고, 이미 쏟은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손해가 무서워서 못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오래 고민해서 이제는 고민 자체가 습관이 된 그 선택. 인생의 모든 큰 도약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충분히 괜찮지로 질문을 바꾸세요. 그리고 결정했다면 48시간 안에 첫 행동 하나를 하세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기 시선의 착각과 이중잣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적 있으셨죠? 회의 중에 바보 같은 질문을 했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말이 꼬였을 때 다 봤겠지, 다 기억하겠지. 코넬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에게 창피한 티셔츠를 입히고 사람들 가득한 방에 보냈더니 절반 이상이 알아챘을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알아챈 사람은 25%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선의 절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시선들, 이혼하고 나서 모두가 손가락질할 것 같은 그 느낌, 사업이 망하고 나서 평생 따라다닐 것 같은 그 수치심.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1년 지나면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친구가 늦으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내가 늦으면 오늘 길이 너무 막혔어. 이것을 심리학에서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타인은 성격으로, 나는 상황으로.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도 당신을 그렇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 질문 하나만 바꿔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대신 저 사람한테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 한 단어의 차이가 관계를 살립니다. 여섯 번째 사기, 잘해주면 된다는 거꾸로 된 상식.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것이 있습니다. 잘해주면 잘 돼진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먼저 밥 사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양보할수록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을 좋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에게 정치적 적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관계. 그는 어떻게 관계를 풀었을까요? 선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적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희귀한 책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뇌는 행동과 생각이 어긋나는 것을 못 견딥니다. 내가 그에게 책을 빌려줬다 그러면 나는 그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 아닐까? 마음이 행동에 맞춰 바뀐 겁니다. 그 후 프랭클린의 적수는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둘은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써먹는 법. 사이가 어색한 선배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선배님, 이 분야는 선배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잠깐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점심 10번 사는 것보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는 작은 부탁이 가장 강력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베푼 사람은 그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평균 34% 상승했습니다. 7번째 사기. 행복은 나중에 온다는 거짓말. 그리고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승진했을 때 기쁨이 며칠이나 갔습니까? 연봉이 올랐을 때, 시험에 붙었을 때, 일주일이면 사라집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도 18개월이 지나면 행복도가 당첨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뇌 안에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원래 설정 온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쾌락 적응, 헤도닉 아답테이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다음 것을 이루면 그땐 진짜 행복할 거야를 반복합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직함, 더 많은 돈. 그런데 거기 도달해도 똑같습니다. 경고. 행복을 미래에 맡기는 것은 가장 비싼 사기입니다.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피크앤드 법칙, 피크앤드 룰, 1993년 카너먼이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의 발표. 뇌는 어떤 경험의 전체가 아니라 가장 강렬한 순간과 마지막 순간으로 그 경험을 기억합니다. 4일 동안 완벽하게 여행했어도 마지막 날 비행기가 8시간 지연되면 최악의 여행으로 저장됩니다. 반대로 3일 동안 비가 왔어도 마지막 날 석양이 아름다웠다면 좋은 여행으로 기억됩니다. 하루의 마지막 10분이 결정적입니다. 퇴근 후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다 잠들면 오늘도 지친 하루. 10분만 동네를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오늘 괜찮은 하루였어. 주의 큰 한 방을 기다리지 마세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작은 좋은 순간을 자주 그리고 하루의 끝에 놓으세요. 다시 새벽 2시 31분 민준의 원룸. 빈 이력서 파일 깜빡이는 커터 식은 커피.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는 노트북을 덮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자. 안 됐을 뿐이야. 아직. 일단 한 줄만 써보자.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타닥 타닥.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다고. 안 될 거라고. 손해볼까봐. 사람들이 다 본다고. 잘해줘야 한다고. 나중에 행복해진다고. 의욕이 생기면 시작하라고. 이 7가지 사기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당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들고 다니는 무기입니다. 오늘 7가지 중에서 가장 찔렸던 게 어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은 사기에 당하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